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뽑은 건 총선이라고 하죠.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저는 사실 믿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리 못할 짓이 없는 정권이라도 그렇게까지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법 깔아뭉개기, 법을 뭉개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권의 행태를 보고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라도 믿어서는 안 되는 정권이라는 생각에 들었습니다.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 고문이 좋은 시론을 썼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며 내용을 들여다보시죠. 파주을 선거구 재검표에서 배춧잎 인쇄지, 두세 장씩 붙어있는 투표지, 또 투표자 수가 유권자보다 많은 그런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의 투표지들도 쏟아졌고, 크기가 다른 기표 도장, 찌그러진 투표관리관 도장도 발견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이 일일이 증거로 촉촉하고 있으니 조만간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수많은 부정 의혹 증거들에 대해서 선관위원회는 여전히 처녀가 달빛을 받아 잉태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연이라는 거죠. 일례로 접혀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에 대해 형상복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상복원이란 말이 뭡니까? 와이셔츠를 빨면은 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널어서 말리면은 원래 형태로 말끔하게 입을 수 있는 옷감, 그게 형상복원 옷감입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원고인 즉 참관인이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라고 항의를 하면 성경에도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는 투로 넘어가곤 한다는 겁니다.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피전술, 지연전 전술을 써가며 뻗대는 중이라고 합니다. 파주 을구에는 여전히 재검표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전술이 먹힐지는 궁금하지만 결국 재검표의 원활한 진행과 법적 심판은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15 총선 부정 의혹설은 일부의 주장뿐이라는 측도 있기는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의혹 제기가 보수의 악성 정향이라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나는 당선됐으니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필자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부정 의혹 규명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일단의 법조인들과 더불어 최악의 경우 개인적 명예실추, 또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적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온몸을 던져 지금 의혹 밝히기에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너진 민주주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또 그렇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그만큼 국민의 감시의 눈길이 날카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정선거를 꿈꾸는 세력이 있다 한들 감히 무모한 행위에 나서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엄청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처럼 개표 과정에 중국인들이 다수 가담하는 식의 황당한 일이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관심과 논란이 커질 것입니다. 둘째,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맞닥뜨릴 정치적 환경을 일거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를 90%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 한들 지금의 국회 구성으로 볼 때 더 큰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팔다리를 묶인 채 2년을 허송세월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이 광범위한 부정선거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당장 해산해야 할 겁니다. 4.15 총선이 지난 일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부정선거를 통한 승리의 맛을 본 현 정권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